상대의 반응을 인식하고 읽는 능력과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요, 반응도 잘하게 됩니다. 이래서 수행을 쌓은 사람들은요, 반응이 훌륭한 거죠. 감정을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스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한 스님이 명상을 하는 중에 다른 스님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코까지 골더래요. 명상을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콧구멍을 신문지로 확 틀어막아 버리고 싶고 정말 패 죽이고 싶더래요. 스님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난 명상하는데 옆에서 누가 코를 건다. 그럼 그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반성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피곤하면 코를 곤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조절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저 스님이 우리가 먹을 쌀을 아랫마을부터 지고 올라와서 피곤하셨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스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 코를 곤 스님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기까지 했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한 성당의 신부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당과 나란히 교회가 있었는데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여러분, 성당에 오는데 차를 왜 가지고 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억울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문제가 더 커져서 교회 사람들이 시위를 받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커피 한 잔씩을 돌리면서 왜 힘들게 이러고 계십니까? 그냥 견인하세요. 교회 사람들이 하루는 성당 앞에서 그 전도를 위해서 물티슈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화내는 신자들에게 불쾌해하지 마세요. 성당 다닌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물티슈 받아 쓰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공짜로 물티슈 나눠주나요? 이처럼 감성 지능이 높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향기가 나옵니다. 감성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 입에서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말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성 지수만 높이면 됩니다. 신부님도 처음부터 감성적인 대화를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따라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기. 거울 유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촐라티 교수는요, 원숭이에게 특정 행동을 시키고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뉴런이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다른 원숭이에게 보여줬더니 그 원숭이의 특정 뉴런도 똑같이 반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하여 모방하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모방에 관해서는요, 이 대뇌에 있는 그 거울 뉴런이 작용한다는 것 아시죠? 미러 뉴런, 거울 뉴런. 원숭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으면요, 원숭이도 이 아이스크림 들은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따라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따라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수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공감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관찰, 모방, 학습, 그리고 공감. 정리하자면 관찰을 통해 모방을 하고 그것으로 학습이 되면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에서 시작하여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관찰 대상에 자신의 자아를 투사하여
그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할수록 대뇌피질의 활동성이 강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감에 방해를 주는 잡음을 이성, 논리라고 부릅니다. 이성이 발달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뭐 무조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엄마, 이렇게 외치던 아이들이 주변 친척들이 농담 삼아서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슬슬 의심을 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막 심하게 때릴 때는 이거 혹시 계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한단 말이죠. 특히 너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만 찾는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잊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 이제 그만해라. 뭐 유족이 벼슬이냐? 왜 정부 탓을 하느냐? 정부가 뭘 잘못했냐? 지들이 놀러 가다 그랬지. 국가를 지키다 죽은 장병들보다 왜 보상금이 많냐? 어떤 경우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차 앞으로 뛰어든 아이 때문에 급 브레이크를 밟고 난 뒤에 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과 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차이. 이게 바로 공감의 차이입니다. 며칠 전 제가 한 패스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냥 뭐 아시죠? 그냥 뭐 쉽게 지나다니다가 햄버거 하나 먹고 나오는 그런 곳이요.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딱 카운터에 서 있었는데 앞에 어떤 손님이 먹던 거를 가져와서 이게 반품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아니 자기가 먹던 걸 가져와서 왜 돈으로 바꿔가지? 여기는 맛없으면 바꿔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 손님한테. 저 손님 실례지만 그 햄버거가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가 나왔대요. 뭐가 나왔냐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바퀴벌레가 나왔대요.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끔찍하게도 반마리가 나왔대. 반마리.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생각만 해도 아주 정리미가 딱 떨어집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 햄버거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런데 저는요. 그런 꼴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080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죠. 080 전화로. 그랬더니 뭐 제 설명을 쭉 듣더라고요. 근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네, 알아보고 사실이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한 내가 열받게 만드는 말. 알아보고 사실이면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그 말을 해준 나는 거짓말쟁이라 그 말 아니에요. 참, 거짓말쟁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 장사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바퀴벌레 나왔단 말 하겠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무고죄로 내가 걸려 들어가는데 저 절대로 그 햄버거 가게 안 갑니다. 어디라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내가 잘못 또 소송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햄버거 가게라고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공감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전화 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죠. 말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말의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훈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이들이 퍽퍽 쓰러져도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저도 중학교 조회 시간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말을 남기고요. 내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쓰러진다는 거를 선생님이 알지 말게 해라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부축해서 뒤에 있는 나무 그늘로 갔죠.
그런데 초중고를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훈화를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말 있던가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말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우리 김학찬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학교에서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라. 배제 화이팅!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과 공감이 되는 말, 졸업식에 딱 어울리는 짧은 말, 그래서 지금까지 더 오래 기억되는 말입니다. 요즘도 동창회에서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요, 그날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은요, 마이크를 잡을 일이 있으면 절대 길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게 말하지 말라는 교훈을 그날 확실히 배운 거죠. 여러분은 직원들과 공감하는 CEO입니까? 가족들과 팀원들과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공감이란 울타리에 함께해야 좋은 사람이란 느낌을 주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 빵. 교보문고 앞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 불편함을 해결하면 돈을 줍니다. 여러분, 어때? 들어보고 싶지? 들고 있어. 엄청 재밌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최고 흡족한 강의였습니다. 이거 써놓은 거예요? 빨리 카드를 내셔야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그냥 울산서 왔습니다. 브리시 강원도 양양에서 왔습니다. 그냥 뭐 내가 유튜브를 검색하고 이 정도는 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좀 한 발만 더 나가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 때 맞춰서 저한테 필요한 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삶에 방송국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즐거워지겠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에 나오고 싶은 욕망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실현시켜 주게 된 거죠. 핸드폰은 정말 대단한 기계가 무슨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편집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도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녹음기도 들어있어요. 마이크도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 혹은 스냅샷을 찍어 놓으세요. 저도 당구 배울 때요.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잡아. 그렇게 가르쳤던 선배한테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쳐봐. 그냥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쳤더니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야. 치고 난 다음에 딱딱 문제점만 고쳐주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지금도 내가 저기 그 가라코는 잘 찍어요. 딱딱. 제일 많이 하는 실수만 제가 몇 가지만 찍어드릴게요. 사진을 찍다 보면 무조건 자기 얼굴을 정가운데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벌어지면서 좀 이상하게 나와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수강생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바꾸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모든 게 유튜브로 귀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 중에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 유튜브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처음에 영상이 준비 안 된 걸 올리면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올리세요. 왜? 그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은 그럼 그 다음 일이지. 처음 발 뛰기 전에 노인네 애한테 너 첫 발 잘 뛰어야 돼. 너 첫 발 잘못 뛰면 떨어지는 거야. 너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균형 잡아 이 새끼야. 서봐. 그럼
근데 화면에는 그대로 또 나오네요. 불 까셨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금 깔았습니다. 좀. 즐겁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것들은 배우들이에요. 스테이지의 배우들. 편집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과 그걸 접목해서 어떻게 재밌게 뭐 살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을 만나면 일단 어떤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정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았다가 이제 이 순간에 좀 확실히 잡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게스트. 잘하는 일? 오, 옆에 계십니다. 좋아하는 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순서가 있어요. 일단 잘하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글 쓰는 거나 이렇게 뭐 웃기는 걸 좀 잘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 피겨 스케이팅. 근데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렵다 다 깨볼 텐데. 그래서 난 일단 코미디로 책을 쓰고 돈을 벌고 김연아 비싼 티켓 사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가 이런 거 물어보면 일단 잘하는 걸 선택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해. 그러면 봐봐요.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빨라요? 좋아하는 걸 잘하게 만드는 게 빨라요? 그렇지.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잘하려면 김연아 데려다가 연습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발견할까? 이걸 애들이 모르더라고. 이걸 이렇게 쉬운 걸. 이거 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Just do it. 다 알아. 한국 애들은 몰라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앵글 찍는 법도 굉장히 관심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의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 귀에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의욕이 뭐 하고 더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좀 생기는 강의. 유튜브 강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 수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